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면세점 하면 출국장에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 이제 커다란 면세점들이 있었는데 네네. 입국장 면세점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다 보면은 예. 일본이나 뭐 중국만 해도 거기 해당국에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국장에 면세점이 이제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 제1여객터미널에 2개, 제2여객터미널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생겼는데요. 수화물 수출구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기도 좀 쉽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도입된 이유는 크게 보면 한 2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라는 게 있겠죠. 사실 우리가 비행기 시간이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 출국장 면세점에서 허겁지겁 쇼핑을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갖고 애써 사간 물건을 갖다가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 내내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도난, 분실, 훼손의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게 이제 입국장 면세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령 뭐 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겠죠. 입국장 면세점 사면은 깨질 연료도 없고 무거우니까 또. 이제 국민 편익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해외 공항에 출국할 때, 해외 공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거기 출국장에서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라 소비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주의 분야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국장에 이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국할 때 입국장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소비 활성화해도 되는 거고요. 네.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때 그렇죠.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2가지 측면 때문에 이제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설명하신 대로라면 꽤나 편리한 네네. 내국인이든 아니 입국하는 외국인이든 그런 제도가 되는데 네네. 그동안은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자 하면서도 안 된 거죠. 이게 2003년부터 계속해서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면세점에 그 면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원래 이유는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하든지 해외 친지들한테 선물을 하든지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다시 국내로 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 입법 취지랑은 좀 맞지가 않죠. 아, 밖에서 그냥 다 써라. 예, 갖고 그렇죠. 들어오지 말아라. 예,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면세 혜택을 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소비하고 이러려고 면세점 쇼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조세 정의나 조세 형평성에는 좀 어긋난다 이겁니다. 해외여행을 안 간 사람들은 가령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은 술도 면세로 사고 뭐든지 술도 담배도 면세로 담배도 사는데 이 해외여행 안 간 사람들은 세금은 다 100% 내면서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면 거니까. 여행 못 가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거거든. 그렇죠. 여행 갔다 올 기회가 많은 사람은 싸게 소비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아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조세 정의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거부가 되어 왔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간 한 3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민들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나갔다 들어오는 건데 이걸 과연 구시대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걸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 거고 사실 입국장 면세점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막아야 된다는 명분도 사실은 그만큼 그 명분 자체가 휘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국내에서 소비할 거를 산다면 우리 기업들이 차린 면세점에서 들어올 때 사는 것이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숫자가 뭐 미미할 때는 별게 아닌데 엄청난 인원이 외국을 나갔다 오니까 해당사항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출국장 면세점하고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 출국장 면세점의 보통 한도, 그다음에 뭐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 나갈 때 사는 면세점의 한도는 보통 3,000불이지 않습니까? 한도 자체가. 근데 입국장 면세점의 한도는 $600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한 70만 원 정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술하고 뭐 거기 입국장 면세점 담배는 물론 팔지 않습니다. 향수, 조그만 향수 한 병 정도만 그거는 별도로 하고 무조건 $600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비싼 품목은 $599짜리 골프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걸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 입국장 면세점에는 출국장 면세점만큼 물건, 명품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가방이라든지 시계류 같은 것은 이제 취급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대신 이제 국산 화장품류라든지 아니면 주류가 굉장히 특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품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도가 초과되거나 아니면 네네네. 나갈 때 산 거와 들어올 때 산 걸 또 어떻게 합산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예. 여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는 600불까지만 면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아. 600불을 넘어서면 그걸 어디서 샀든지 간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단 이제 세금을 600불 이외에 제외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류, 술 한 병, 그다음에 담배 200개 피, 그러니까 한 보루 정도 되겠죠. 네. 향수 조그만 60ml짜리 향수 한 병 정도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600불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네네. 면세 한도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건을 이제 더 팔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쪽의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깊숙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게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 한도를 높인 게 2014년이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5년 전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걸 바꾸기가 좀 뭐 할 텐데 당장 바꾸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600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술 400달러는 제외가 돼요. 담배 한 보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면세는 1000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담배를 포함해서 1000달러 정도로 하는 게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데 그런 기준을 보면 그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국민소득도 많이 늘었고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했으니까 약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입국장 면세점을 이제 처음 이용해 보는 거라 네네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배 안 팝니다. 예, 담배를 담배 입국장 없다. 면세점에서 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 한도가 딱 600달러예요. 아까도 했죠. 술하고 향수 제외하고 600달러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면세점에 사실은 통용이 되는 건데 면세점 물건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사실은 전자기기 일부라든지 국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할인마트가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꼼꼼하게 따져서 꼭 사야 될 것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600달러를 넘어가면 무조건 자진 신고하는 게 세금을 예. 그나마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30% 정도를 갖다가 세금을 깎아주니까요. 반드시 이건 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윤석천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